폴란드의 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집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죄송합니다. 의사가 어렵게 입을 뗍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 그녀는 정말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안나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불과 3달 전 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27의 나이에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니.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마트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금세 취직하는 모습이 부럽긴 했지만 저의 꿈이 조금 늦어질 뿐이라며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졸업하는 해에 저는 신입생이 된 것이었지요. 신나는 대학 생활이었어요. 어렵게 들어온 대학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지요. 폴란드에서는 취직하기 위해 직장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해요. 근로자가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지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저도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의 중심부에 약 7cm에 달하는 큰 암덩어리가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큰 암덩어리가 저의 간에 있었다면 제가 고통스러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는 분명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간은 침묵의 장기라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암보다 늦게 발견이 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수술을 하면 살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는 제 암의 위치가 간의 중심부에 있어서 간이식이나 간절제 같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막 졸업했고 처음으로 신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늘은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이 상황이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한바탕 울고 나니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열심히 살았던 것이지? 나는 꽃다운 나이에 한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건가? 정말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한바탕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니 그제서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제 남동생과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이미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까지 죽는다니. 혼자 남겨질 동생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동생은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누나가 너무 불쌍하고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야코브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야코브는 갑작스러운 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지 몇 번이고 농담이 아닌지 물어보았어요. 저 역시 정말 이게 농담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야코브가 말했습니다. 통증은 어때? 저는 통증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통증에 대비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여행 가자. 한국 여행. 언제나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가 좋아하는 한국 가서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멋진 곳에도 가보자. 갑자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늘 동경해왔던 한국. 그래, 이번 기회에 가보자. 결심을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저의 여행을 반겨주었습니다. 잘 다녀오라며 동생에게는 큰 돈인 1000플로티를 주었습니다.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저와 야코브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여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한국 여행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저와 야코브는 한국의 밴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홍대 근처의 저렴한 호텔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만 빼고요. 간간이 오는 진통은 다행히 진통제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기간 동안에는 많이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한국은 신나는 곳이었습니다. 홍대의 밤은 화려했고 늦은 시간까지 버스킹 공연과 댄스 경연도 있었어요. 게다가 치안도 훌륭하더군요. 소매치기나 강도 걱정 없이 늦은 시간까지 여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야코브와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즉석 사진도 찍었지요. 아프지 않았다면 27살에 한국 여행을 오진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아픈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에는 한국의 고궁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궁을 둘러보기 전 야코브와 저는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대여하여 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은 화려하면서도 우아하더군요. 야코브는 왕만 입을 수 있었다는 붉은색 옷을 입었고 저는 흰색 저고리에 연한 핑크 치마 한복을 골라 입었어요. 대여점의 직원은 저희 둘이 신혼부부 같다며 저의 머리에 예쁜 머리 장식을 얹어주고 화장도 해주었어요. 야코브의 머리도 멋지게 만들어주셨고요. 화려하고도 고운 색깔의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는 경복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왕이 거닐던 길을 걸어보고 정원도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은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고궁은 생전 처음 보는 멋들어진 건물이었어요.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그는 제 마음을 모두 아는 듯 애틋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배의 통증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제가 주저앉아 몸부림을 치자 야코브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사람들은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누군가 야코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코브는 울부짖으며 제발 도와달라고 소리치더군요. 곧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의 응급실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의사가 왔습니다. 그 한국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해서 우리는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야코브는 의사에게 제가 간암 환자라고 이야기하며 폴란드에서 가져온 진통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간암이라고요? 의사가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는 진단은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라며 다시 묻더군요. 한 달 조금 전에 알게 되었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의사는 일단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야코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줘서 그리고 한국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오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누구보다 그를 정말 사랑했다고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눌러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이 흘러 야코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코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나 씨,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외국에서 비싼 검사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안나 씨가 간암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검사를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야코브와 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일 폴란드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한 것이라면, 사실 의료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은 폴란드에서 오진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야코브는 의사 선생님에게 추가 검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며 의사는 우리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폴란드에서라면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빠른 속도였지만 저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우린 한국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된 의사는 이곳 저곳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귀국 하루 전 날짜에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다시 볼 일도 없을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써주다니.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의 한국 여행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오진이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생각에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곤 했지요. 그렇게 진료 날짜가 되었고 야코브와 저는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보았던 의사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천천히 입을 떼었어요. 안나 씨는 간암이 아닙니다. 안나 씨의 병은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는 병이에요. 이건 유전에 의해 생기는 병인데 보통 안나 씨 나이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커져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멍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안나 씨의 경우 간의 중심 부분에 출혈이 생긴 것입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아닌 경우 간암으로 오진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지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 제가 간암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말한 그 병이라면 저는 살 수 있나요? 절박한 저의 물음에 그는 답했습니다. 그럼요. 안나 씨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출혈은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간에 멍울이 생겼지만 출혈이 뇌에 생기는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제가 살 수 있다니요.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야코브와 저는 손을 맞잡고 환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귀국할 때 가져가라며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챙겨주시더군요. 만일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간암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시들어갔을 거예요. 폴란드 의사의 오진에 화가 났지만 만일 그 오진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일도 없었겠지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제가 27의 나이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야코브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과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생애 마지막 여행으로 한국에 왔던 안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터치 서지혜였습니다.